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생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경제 상식 13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고3 수능을 아주 잘 쳤습니다. 수능을 너무 잘 보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등교하는 길에 아마 이러한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 자, 지섭이가 수능을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등교를 하는데 교문 앞에서 인근 미용실에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려 40% 할인을 한다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용실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가게에서 와가지고 전단지를 나눠줄 거야. 그래서 수험표를 가지고 오면 막 할인해 준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와, 무려 40%를 할인해 주면은 미용실 사장님이 손해를 보면서도 수험생들 고생했다고 지금 세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사장님이 손해를 보면서도 수고한 고3을 위해 할인을 한다는 생각에 지섭이는 새삼 미용실 사장님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미용실 사장님은 천사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지. 자, 13강 왜 수험생 할인을 해주는 걸까?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는 주제인데요.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개념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익, 그리고 가격 차별화와 풍년의 역설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수험생 할인을 해주는지, 왜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요금이 싼지, 그리고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왜 더 비싼지, 그리고 흔히 주중보다는 또 주말이 더 비싸죠. 왜 그런지 그 모든 비밀들이 오늘 다 풀릴 겁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근데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기 전에 먼저 탄력성이라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흔히 탄력적이다 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건이 탄력적이다라고 할 때 보통 고무가 탄력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 왜 그러냐? 선생님이 여기 운동할 때 쓰는 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고무줄은 작은 힘만 들여도 잘 늘어납니다. 반응이 커요. 그리고 놓으면 확 돌아갑니다. 반응이 아주 커요. 이렇게 반응이 크면은 우리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탄력성이라는 건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에 대한 반응이 크면은 탄력적이고요. 그럼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인 거지. 자, 선생님 지금 여기 옷이 있는데 옷을 힘을 줘서 당기면 조금 늘어나요. 반응이 작아. 비탄력적인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분필이 있는데 분필 홀더가 있어. 이 분필 홀더 선생님이 아무리 힘을 줘도 늘어나지가 않아. 반응이 없어. 이런 건 탄력성이 완전 작은 거잖아. 그럼 비탄력적인 것 중에서도 완전 작은 거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거지. 그래서 반응이 크면 탄력적인 거,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인 거, 반응이 없으면 완전 비탄력적인 거. 그러면 혹시 우리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그랬는데 반응이 완전 커서 이거 딱 잡아당길 때 줄줄줄줄 계속 늘어나. 그럼 그건 반응이 완전 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탄력성은 E라고 씁니다. E가 탄력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이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E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발음을 안 한 이유는 PD님한테 이제 정지를 당했어요. 선생님 지난번 시간에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앞으로는 선생님 영어는 반드시 쓰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E라고 하는데 이 E는 어떻게 구하냐? 탄력성은 충격분의 반응이야. 충격분의 반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은 복도가 좀 좁고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옆 친구랑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부딪힘이 이제 심해지면은 이렇게 싸움으로, 이렇게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부딪힌 친구는 선생님 저는 그냥 가다가 제 실수로 부딪혔는데 이 반대편 애가 욕을 했어요. 욕한 친구는 선생님 제가 먼저 부딪혔어. 제가 잘못했어. 아니 넌 욕했잖아. 아니,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나질 않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길 가다가 부딪히면은 복도에서 부딪히면은 그냥 복도가 많이 좁구나. 제 어깨가 좀 많이 넓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어쨌든 복도를 가다가 부딪혔어. 여러분들이 충격을 준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딪힌 친구가 반응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10의 힘으로 부딪혔어. 자, 10의 힘으로 부딪혔어. 그럼 그 친구의 반응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와, 반응이 참 여러 가지네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먼저 반응이 없어. 반응이 0이야. 부딪힌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부딪힌 줄도 몰라. 되게 세게 부딪혔는데. 자, 이건 반응이 없지. 우리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했고 반응이 없으면 완전 비탄력적인 거야. 이게 바로 완전 비탄력적인 거야. 그리고 이거는 탄력성 계산을 하면은 탄력성이 0이 나옵니다. 충격이 있었지만 반응이 0이니까 뭐분의 0은 0이잖아. 그래서 탄력성이 0이면 반응이 없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인 거야. 그리고 내가 10의 힘으로 부딪혔는데 아주 특이하게 그 친구가 딱 10만큼만 반응을 해. 정확히. 아주 특이한 경우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단위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1이 나와요. 내가 10의 힘으로 부딪혔는데 반응이 정확히 10이면 약분돼서 1이 나오잖아. 그리고 내가 10의 힘으로 부딪혔는데 이 친구가 반응이 막 무한대야. 복도 저 끝까지 막 날아가더니 분명히 뒤로 넘어지는 거 봤는데 뭐 자기 코가 주저앉았다고 뭐 돈 내놔라 임플란트 해야 된다 돈 내놔라 막 이러는 거야. 이건 반응이 완전 큰 거지. 이런 건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충격이 10이었지만 반응이 무한대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실제로는 반응이 좀 작든지 크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10의 힘으로 부딪혔는데 반응이 5다. 뭐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충격보다 반응이 작아. 이런 거는 반응이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탄력적이다. 자,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나옵니다. 0보다는 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충격분의 반응, 이 공식에서 충격이 더 큰 거잖아. 반응은 작은 거잖아.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겠지. 그 다음에 내가 10의 힘으로 부딪혔는데 좀 과도하게 뭐 이렇게 좀 크게 반응을 해. 20만큼 반응을 했어. 충격보다 반응이 커. 반응이 커. 그러면 탄력적인 거죠. 탄력적.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와. 충격보다 반응이 더 큰 거니까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크게 나오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집어넣을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마찬가지로 외부의 충격에 대한 반응인데 여기서는 뭐가 충격이냐? 바로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냐예요. 가격이 변할 때 우리 량가였잖아.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ED라고 써. 이 탄력성인데 수요니까 D를 붙인 거야. 우리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지만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럼 뭐라고 쓸까? ES라고 써요. 이렇게. 자,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 외부의 충격, 바로 가격이 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가격 변동률 또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또는 수요량 변동률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뭐야 이거 절대치야. 아니 왜 들어왔지? 이유는 간단한 게 여러분들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해볼게. 가격이 10% 상승했어. 그러면 당연히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죠.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 당연히 조금 사잖아. 그게 수요 법칙이잖아. 그런데 조금 줄어드니 많이 줄어드니를 가지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 10분의 뭐 마이너스 몇 프로일 거니까. 근데 다 마이너스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절대치를 씌워서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음수 없다. 그냥 다 양수로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가격이 10% 뛰었다고 해볼게요. 가격이 10% 뛰었어. 그럼 수요량이 조금 줄어들면은 반응이 작지. 비탄력적인 거.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면 반응이 크지. 탄력적인 거. 그런데 수요량이 안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수요량 변동률이 뭐야? 0. 반응이 없어. 계산하면 뭐 나올까? 0.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ED가 0이 나왔다. 이 말은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거야. 반응이 없네. 아까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뭐라고 썼어? 완전 비탄력적이지. 쌤은 줄여서 그냥 완비라고 쓸게요. 완비. 두 번째. 가격은 뛰었는데 10% 뛰었는데 수요량이 조금만 감소했어. 분자가 분모보다 덜 변했어. 그럼 얼마가 나와? 1보다 작게 나오지. 1보다 작게. 자, 그러면 이거는 비탄력적이라고 씁니다. 당연히 0보다는 클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 10% 뛰었는데 수요량이 아주 특이하게 정확하게 10% 감소했어. 그럼 뭐야? 10분의 10이지. 계산하면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나오면은 이거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쓸 거야. 쌤은 줄여서 그냥 단탄이라고 쓸게요. 단위 탄력적인 거야. 단위 탄력적인 거. 그리고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었어. 반응이 크네? 탄력적인 거지. ED가 1보다 크면은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큰 거지. 이러면은 탄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10% 뛰었는데 수요량이 쫙 무한대로 줄어들어. 그러면은 반응이 완전 큰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나오죠. 요거는 완전 탄력적인 거야. 줄여서 완탄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억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ED라고 한다. ED는 어떻게 구하니? ED는 가변율분의 가격 변동률분의 수변율이다. 수요량 변동률이다. 뭐 절대치 씌우는 거고. 그런데 이건 화살표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가격이 뛰었을 때 수요량의 변화가 없어. 계산하면 0.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거다. 그리고 가격이 10% 뛰었는데 수요량 그것보다 조금만 줄어들었다. 그럼 비탄력적인 거다. 그리고 똑같이 10% 줄어들었다. 그러면 계산하면 1. 단위 탄력적인 거다. 많이 줄어들었다. 반응이 크네. 탄력적인 거다. 무한히 줄어든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인 걸 기준으로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인 거, 반응이 큰 거.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인 거예요.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유형을 보면은 5가지 경우가 있죠. 자, 이것도 화살표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수요량 변화율분의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자, 가격이 상승했어. 자, 그때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거지. 0. 이거야. 현실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계속 뛰는데 수요량이 그대로인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인 거 볼게요. 가격이 10% 상승했어. 수요량이 정확하게 10%. 가격이 10.11% 상승했어. 그럼 수요량이 정확히 10.11% 감소하는 거. 현실에는 없죠. 그리고 완전 탄력적인 건 가격이 조금 상승해도 수요량이 무한히 줄어드는 건데 현실에는 없어요. 우리 현실에 있는 건 비탄력적인 것과 탄력적인 게 있어요. 비탄력적인 거는 가격이 뛰어도 수요량이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 반응이 작은 거. 어떤 게 이렇니? 바로 생활필수품. 생필품 같은 경우에 우리 가격이 뛰어도 필수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조금밖에 못 줄여요. 예를 들어서 치약이나 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생필품이에요. 우리 치약 가격이 2,000원이었다. 2,000원이었다가 3,000원이 됐어요. 엄청나게 가격이 뛴 겁니다. 지금 50%가 뛴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러면은 이거 여기 공식에다 넣어보면 가격이 지금 무려 50%나 뛴 거잖아. 난리가 난 거지. 그럼 부모님 이제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하실 거야. 그래서 지금 치약 가격이 무려 50%나 뛰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오늘부터는 소금으로 닦자라고 하지는 않죠. 이렇게는 하시겠죠. 야, 치약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까 좀 아꼈어.
우리가 좀 줄일 수는 있지만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많이 줄이지는 못하는 거야. 반응이 작은 거지. 생필품. 그럼 우리 탄력적인 거, 생필품과 좀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탄력적인 거의 사례. 가격이 뛰었을 때 수요량이 좀 더 많이 줄어드는 거는 사치품이 그렇습니다. 사치품. 고가의 외제차 이런 것들. 이거 우리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은 아니잖아. 그 가격이 뛰면은 수요량의 변화는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왜 했냐? 요거 하려고 한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요거 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지금 우리 다음에 나올 가격 차별화와 풍년의 역사를 이어주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장사를 하든지 간에 어떠한 뭐 기업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꼭 뭐 경영 경제를 안 하더라도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보시면은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해서 기업이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매 수입이라는 건 이거죠. PQ죠, PQ. 기업이 이윤할 때 썼지. P, 가격 곱하기 Q, 거래량, 판매량, 수량이야. 자, 우리 탄력적인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면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될까? 판매 수입 줄여서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될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변율분의 수변율이잖아. 자, 가격을 상승 올렸어. 그러면 탄력적이면은 수요량이 어쨌든 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든 줄어드는 건데 반응이 커야지 탄력적인 거잖아. 그럼 조금 줄어야지 탄력적인 거야? 많이 줄어야지 탄력적인 거야? 많이 줄어들어야지 탄력적인 거지. 그럼 보세요. 가격이 오른 거. 이거는 판매 수입의 플러스 요인이지. 가격이 오른 거는. 그리고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 사람들이 안 사는 거는 어때? 판매 수입의 마이너스 요인이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큰 거야. 그럼 결국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탄력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감소해요. 그럼 가격을 내리면 볼게요. 가격을 내리면은 탄력적이라면은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어쨌든 늘어나는 건데 조금 늘어날까 많이 늘어날까? 탄력적인 거 반응이 크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건 판매 수입의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 판매 수입의 플러스 요인이잖아. 둘 중에 뭐가 더 커? 플러스가 더 크지. 그러니까 조금 싸게 해줘도 많이 사니까 결국 기업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야. 이게 바로 기업이 세일을 하는 이유야. 할인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 뭐 기업들이 보통 계절 바뀔 때마다 뭐 고객 성원, 뭐 대감사 세일, 봄맞이 정기 세일 이런 거 하잖아요. 고객의 성원에 감사하면 뭐 세일한다고. 근데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일을 하면 오히려 좀 싸게 줘. 뭐 10%, 20% 싸게 줘. 그럼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사거든. 결국 기업의 판매 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탄력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내려야지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야. 비탄력적인 건 반대야. 비탄력적인 건 가격을 올려야지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해볼게요. 자, 비탄력적이야. 그럼 가격을 이만큼 올렸어. 그럼 수요량이 조금 줄어드는 게 비탄력적인 거잖아. 그럼 가격이 오른 건 판매 수입의 플러스 요인이고 수요량이 줄어드는 건 마이너스 요인인데 뭐가 더 커?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그래서 결국 비탄력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야지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반면에 비탄력적인 거는 가격을 낮춰도 사람들이 조금밖에 더 안 사거든. 오히려 판매 수입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자. 탄력적인 거는 가격을 내려야지 판매 수입 증가한다. 비탄력적인 거는 가격을 높여야지 판매 수입 증가한다. 알았지? 그러면 단위 탄력적인 거는 이거는 가격을 10% 올렸어. 그럼 수요량이 정확히 10% 줄어들지.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쌤쌤이 돼버리는 거야. 상쇄돼 버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판매 수입은 일정이에요. 그대로야.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 차별화 전략으로 넘어갈 건데요. 가격 차별화. 의미를 잘 생각해봐. 이 단어를 잘 보면 가격의 차별을 두는 겁니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을 받는 거예요. 수험생 할인이 대표적인 거지.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수험생에게 40% 할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수험생이 아닌 학생이나 뭐 일반 어른들이나 어쨌든 미용사가 머리를 잘라주는 건 같은 상품이잖아. 근데 거기에 수험생에게는 싼 가격, 그리고 아닌 사람에게는 비싼 가격,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할까? 결국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는 싸게 받고 누구한테는 비싸게 받냐? 거기에 바로 오늘 지금 배운 개념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커. 탄력적인 거지. 탄력적인 건 가격을 좀 전에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내려야지 판매 수입 증가한다고 했어. 그래서 탄력적일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설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 반응이 작은 거지.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은 양쪽 모두에서 판매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영화관에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영화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품이 싸단 말이야. 왜 그럴까? 선생님은 조금 화가 나진 않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좋잖아. 성인들은 좀 안 좋지. 왜 그럴까? 보세요. 우리 영화관에 영화표 값이 어쨌든 성인이 보든 청소년이 보든 똑같은 상품인 거잖아. 기업의 입장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보니까. 근데 왜 성인에게는 청소년에게 다른 가격을 받을까? 처음에 그냥 둘 다 똑같이 9,000원 받고 있었다고 해볼게. 그러다가 성인한테는 이제 10,000원 받는 거야. 청소년에게는 8,000원 받는 거야. 그러면 양쪽 모두에서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데 성인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좀 비탄력적이야. 성인들은 가격이 좀 비싸져도 소득이 많으니까 그냥 가. 별로 안 줄여. 비탄력적이지.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청소년은 소득이 작잖아. 여러분은 가격 변화에 민감해. 여러분은 조금만 더 비싸게 해주면 확 안 가버린다고.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좀 싸게 해주면 많이 가거든. 그래서 청소년에게 낮은 가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똑같은 영화표도 성인들이라고 해도 주말과 주중 중에 언제가 더 비쌀까? 주말 영화표 가격이 더 비싸요. 왜?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 돼. 우리 주중에는 시간도 없고 좀 비싸면 안 가. 근데 주말에는 주중에 못 가다가 이제 주말에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비싸도 그냥 가거든. 우리 뭐 성수기, 비수기 요금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숙소의 가격이 성수기, 여름과 비수기, 겨울이 있다고 하자. 당연히 언제가 더 비싸니? 성수기가 더 비싸. 왜? 이때는 비싸도 그냥 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도 사람들이 그냥 가. 조금밖에 안 줄여. 그러니까 결국 이 숙박업자의 입장에서는 성수기에는 가격을 높게 받는 게 이득이야. 근데 겨울인데 해수욕장이 이제 추워서 수영도 못 하는데 겨울에 엄청나게 숙박비를 비싸게 받는다. 그럼 아무도 안 갈걸? 차라리 싸게 해주고 좀 오게 하는 게 이득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가격 차별화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차별화 전략,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했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풍년의 역설이라는 것도 살펴볼게요. 풍년의 역설이래, 역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농부는 풍년이 들면 좋을까, 흉년이 들면 좋을까? 당연히 풍년이 들면 좋을 것 같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옛날에 뭐 내가 자급자족할 때는 풍년이 들면 좋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풍년이 들면 오히려 농부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경우에 배추가 있는데 우리 배추 흉년이 들면 배추 가격이 엄청나게 뛰죠. 배추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서 우리 배추를 금추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풍년이 들면은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막 치솟았다가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가격 파동이 엄청 심해요. 배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그래서 이런 경우도 뉴스에 나옵니다. 농민들이 수확을 하는 비용도 안 나오는 거야, 팔아서. 그래서 그냥 산지에서 갈아엎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배추는 생필품에 가깝습니다. 농산물은. 우리 배추 가격이 비싸져도 사 먹어야 돼. 또 배추 가격이 싸진다고 우리 하루 삼시세끼 다 배추만 먹진 않으니까. 우리 농산물은 수요가 되게 비탄력적이에요. 가격 변화에 잘 반응하지를 않아요. 근데 농산물은 공급도 비탄력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안 했지만은 구하는 공식이 가변율,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 변화율인데 배추 같은 경우에 농산물은 가격이 뛴다고 해도 공급량이 확 늘어나진 않아. 왜냐하면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뛰어도 공급량을 쬐끔밖에 증가 못 시켜. 반응이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야. 자, 우리 수요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급하게 나와. 여러분이 왜 그런지까지는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그냥 비탄력적이면 그래프가 기울기가 급하다. 탄력적이면 완만하다. 요것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풍년일 경우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났어. 여기가 자, 원래 풍년 전에 원래 그냥 배추의 가격 그리고 배추의 거래량이었다고 해볼게. 근데 풍년이 들었어.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왔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어.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많이 하락해. 폭락해. 그런데 거래량은 조금밖에 증가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농민들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니? 우리 판매 수입은 PQ잖아. 원래 농민들의 판매 수입은 이 넓이였어. 가격 곱하기 거래량. 그런데 이제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 이 노란색이 돼버렸잖아.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은 아까랑 지금이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이만큼이 줄어들고 요만큼이 늘어났지. 여러분 마이너스와 플러스 중에 어디가 더 커? 마이너스가 더 크지. 결국 농민들의 판매 수입은 감소하는 겁니다. 가격은 폭락하는데 우리 거래량, 판매량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삼시세끼 다 배추를 먹지는 않잖아. 이러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흉년이 들면 자, 원래 그냥 배추 시장에서 가격, 거래량 여기였다고 해볼게. 흉년이 들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지. 자, 이렇게 왔어.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지. 가격이 어떻게 돼? 엄청 비싸지는 거야. 반면에 거래량은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 우리 배추 가격이 비싸져도 김치는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농민들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냐? 원래 가격 곱하기 원래 거래량. 원래 농민들의 판매 수입은 이 넓이였어. 이 사각형의 넓이. 그러다가 이제는 가격이 여기, 거래량은 여기니까 농민들의 판매 수입이 노란색 사각형이 됐지.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각형은 아까랑 지금이랑 똑같이 있으니까 쌤쌤하고 이만큼이 줄어들고 이만큼이 늘어났잖아. 뭐가 더 커? 플러스가 더 크지. 그러니까 흉년일 경우에 오히려 농민들의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왜? 가격은 많이 상승하는데 거래량, 우리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사람들이 줄이는 건 조금밖에 안 줄여. 그래서 결국 농민들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이게 바로 풍년의 역설이고 농산물 가격 파동을 이렇게 탄력성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풍년의 역설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미션을 해결해야죠. 자, 미용실 사장님 왜 할인해 줬을까? 미용실 사장님 천사인가?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혜택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꼭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미용실 사장님이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했어도 결국 우리도 이득이니까, 수험생들이 이득이니까. 자, 일단 미용실 사장님은 천사는 아닌 걸로 하고요. 미용실 사장님이 펼친 전략은 뭐예요? 가격 차별화 전략. 뭘 이용한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탄력적인 수험생들한테는 낮은 가격, 비탄력적인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싼 가격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애덤 스미스가 사랑한 시장은 어디였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